안녕하세요. 장호경제연구소 장호박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 자, 이런 제목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학자분들이나 또 부동산 전문가들, 또 경제뉴스에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한쪽은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표는 그 부동산 매수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소비자의 어떤 심리가 더해지면 시장이 더 과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우위 지수는 0에서 200까지 이런 지수를 나열해 가지고 100 이상이 넘으면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0 이상이 넘으면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런 뜻이 되겠고 100 이하로 점점점 떨어져서 0에 가까이 붙으면은 매수할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지표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하락 구간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20 조금 넘었고 2008년도 이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 많았죠. 이때도 현재보다 2003년 1월 31일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20도보다 조금 위에 있고요. 2019년도도 비슷하고 2023년 1월 31일 현재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20년 가운데서 가장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바로 이때이고요. 작년 2분기 때인가요? 2022년 2분기 때 가장 이렇게 과열된 구간이었죠. 이렇게 과열되었을 100 이상이 되었을 때 역시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 또 보면은 우리가 한 20년 동안의 매수 심리가 가장 저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 공교롭게 보면 4년마다 이런 주기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 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년마다 오는 어떤 경제 주기가 있냐 하면은 또 50년 안에는 10년마다 오는 주기가 있었고 그 10년 안에는 또 3번 내지 2번의 어떤 경제 주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 이런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4년마다 이렇게 왔었고요. 2012년도에서 2019년까지는 7년이 걸렸지만 중간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3년 반,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 또 7년 동안에도 반을 나누어 보면 상승 하락 이런 구간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부동산이 하락한 다음에는 반등하는 구간도 V자로 이렇게 빨랐습니다. 2012년도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갔습니다. 향후 이 부동산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전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0만원 가까이 할 때는 사람들이 확 달려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20만원 갈 거다 이렇게 해서 막 달려들었죠. 그때 폭락을 해가 5만원 선에 오니까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5만원대에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20% 정도는 올랐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죠. 이렇게 상승. 부동산 가격은 심리는 이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전보다 더 싼 가격이다. 내가 정말 거주할 집을 지금 찾는다. 이럴 때는 급매물 같은 걸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10억인데 지금 7억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좋은 매수 기회입니까? 물론 그것이 5억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아무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세월이 지나면 살 집은 계속 살다 보면 그 가격을 충분히 회복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앞으로 거주할 집이고 그 다음에 그 투기 목적이 아닌 집을 구한다, 상가를 구한다, 부동산을 구한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부터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다 지쳐서 팔고 나가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보면은, 이런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분들은 이쯤 되면 다 팔고 나가죠. 팔고 나가죠. 여기도 팔고 나갑니다. 그죠? 수익을 챙겨 가더라 이겁니다. 그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각종 규제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버리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앞으로 한두 차례 상승은 있을 예정이지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멈춰진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고, 거기다가 정부의 어떤 규제를 많이 푼다, 이렇게 하면 매수 심리는 어느 정도는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또 아무리 매수 심리가 없다 할지라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판다면 또 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가격이 사게 나온 이런 급매물 이런 거는 빨리 소화를 해가 내 주거수단으로 집을 구하기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상승 하락할까요? 한번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하락한 요인이 뭘까요?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죠. 워낙 집값이 작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 규제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단기 급등 피로감, 너무 그동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너무 깊숙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급속한 하락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조세를 양도세 보유세를 강화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락 요인이 이 초록 색깔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대로. 상승 요인은 이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보면 더 유동성이 많아진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우리나라 지금 자가 보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고, 한 40%는 월세나 전세를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거든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땅도 사야 되고, 또 건물도 올려야 되고, 그 전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내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유동성 효과, 그동안에 그 금리가, 그죠? 굉장히 낮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기 쉽다 보니까 많이 그 집을 사는 요인이 되었다. 투자자, 실수요자, 매수 심리. 이 매수 심리 대단했죠. 아까 그래프에 보여드렸죠. 작년 2분기 때 매수 심리가 100을 넘는다는 것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으로 많이 옮겨서 부동산과 주식이 함께 버블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매수 심리가 최악일 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 이어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잘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매수 심리 구간을 우리가 지날 때, 이럴 때 좀 더 심각하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매수 시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호의 경제교실, 오늘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좀 선전해 주시고 이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